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또할 수학학원의 웅쌤입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 경시대비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진행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쉽게 설명을 드려서 지금 현재 아마 그 입시 학원 중에 좀 저학년에서 강남에 황소학원이라는 곳이 가장 지금 뭐 유명하다. 뭐 그렇게 많이들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황소수학을 다니는 이유는 또 거기가 지금 현재 가장 각광받는 이유는 결국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올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수학 과목에서 결국은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그거를 어린 시절에 미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적화된 학원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도 그런 걸 목표로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인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어린 시기에 또는 너무 일방적으로 많은 양의 어떤 고난도 문제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한테 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굉장히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시스템을 견뎌내는 어떤 일부 소수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겠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그렇게까지 고난도 문제를 많이 접할 필요까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거고요. 특별히 뭐 영재, 과거나 이런 특별한 어떤 목표가 있지 않는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게다가 요즘에는 심지어는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그런 과거에 수학을 굉장히 어렵게 냈던 그런 고등학교들도 과거보다는 수학 문제가 조금은 쉬워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고난도 문제라 해도. 그리고 고난도 문제도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도 문제가 있는데 과거보다는 좀 고난도 문제도 거의 수능과 거기에 연동된 어떤 모의고사 스타일에서 나온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과거에는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의 어떤 다양한 형태의 고난도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고난도 문제들도 좀 유형이 어느 정도 수능과 모의고사에 맞춰서 나오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까지 본격적으로 고난도 문제만 집중적으로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어머니께서 많이 생기시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수학에서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에는 대학 입시나 그 이후에 고등학교 성적을 가늠하는 가장 큰 잣대가 되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관건이고 아마 어머니들께서도 어느 문제지 뭐 블랙라벨이든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풀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많이 겪어보면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어떤 고난도 문제집이나 그런 문제집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풀었다, 몇 번을 풀었다, 정답률이 몇 %였다 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실적 중심으로 많이 측정을 하게 되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문제집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하고 잘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결국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느냐 거기서는 아마 굉장히 의문이 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본 결과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고난도 문제집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집을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더 어떤 창의적인 조금 더 사고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접해 봤어야 되지 않나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중에서 이제 그런 아마 문제집이나 그런 학원을 아마 접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 경시대회가 과거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어떤 굉장히 우월한 어떤 학생을 뽑기 위해서인지 좀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너무 고난도의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굳이 이런 경시대회를 한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어떤 그런 의문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경시대회 문제들도 조금은 현실성을 띠는 그런 문제들로 바뀌면서 의외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히려 어떤 그 양적으로 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어떤 학생의 수준을 향상시킬 때 이 경시대회 문제가 의외로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경시대회를 좀, 혹은 경시대회 문제를 좀 풀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주장을 제가 많이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이 경시대회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학원도 많지 않을 뿐더러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해설이나 또 그 학생이 푼 거에 대한 어떤 첨삭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도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평가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황소수학 같은 경우도 뭐 학생이 풀 때까지 시간을 둔다 막 그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학생을 가르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을 그냥 많이 주고 학생이 그냥 견뎌낼 수 있게 그렇게 한다,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사실은 좀 가르치면 되는데, 막상 이제 또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경시대회 문제를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게 필요는 하는데도 또 막상 어머니들께서는 또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만나기는 또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요번에 이런 그 경시 대비반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서 이 경시대회 반을 좀 운영해 볼 예정인데, 이걸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10문제에서 안팎의 그런 문제를 꾸준히 풀게 해서 실질적인 어떤 아이들의 수준을 좀 높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HME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실 해법수학 경시대회고요. 매년 한 2번 정도 봄, 가을로 실시가 되고 있고요. 성대경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원래 그 전국 뭐 학력평가 이런 이름이 있지만 성대경시라고 많이 이제 별명으로 부르는데, 요것도 이제 5월, 9월 뭐 이렇게 봄, 가을로 2번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KJMO는 이거는 이제 주니어 올림피아드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그 KMO보다 조금 아랫 버전으로 해서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어떤 학생에 맞춰서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KMO는 어떻게 보면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접근하기 어렵고 또 해도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 KJMO는 의외로 지금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선행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뭐 난이도로 생각한다면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걸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 사이에 있는 학생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어떤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 중에서 일반적인 선행이나 이런 걸 해봤더니 아이가 어느 정도 수학에 좀 관심이 있고 재능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향후에 고등학교에서 어떤 수학에서 최상급을 원한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뭐 선행도 있고 고난도 문제집 푸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요 경시대회에 대한 문제들을 좀 풀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한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히 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드렸고,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